저희가 지금 카카오 음으로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책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또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들은 카카오 음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라이브로 식사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유튜브도 올라가니까, 이제 오늘 그 월간설은, 저희가 이 월간설이라는 브랜드에서 대책 토크를 운영하는 건데, 유튜브에 월간설은 검색하시면 이제 지난주에 이인복 대표님과 진행했었던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오늘 오후 늦게 올라갈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시면 한번 우리 이모티콘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밑에 하트나 이런 거 누르실 수 있거든요. 우와. 황대량님, 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읽어주신 것 같은데. 용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읽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살 분들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굉장히 예비 긍정적인 독자님들. 거니까. 그러니까 네. 예비 독자님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저희가 그 온라인 북토크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스피커분들을 위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은 이 방에 보면 그 상단에 확성기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 메뉴인데요. 그걸 눌러보시면 오픈 채팅 입장하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또 보이거든요. 거기를 눌러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오픈 채팅으로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Q&A도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책 토크는 월간설은에서 만든 북토크고요. 대책 토크는 대놓고 책 이야기하는 토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놓고 한번 책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매주 목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진행을 하는데 22일날 다음 주에는 사수가 없이도 일하는 법, 우리 이진선 작가님 이 방에도 계신데요. 이진선 작가님 모시고 사수 없이 일하는 방법, 아마 특히 스타트업들은 좀 제대로 된 사수에게 일을 배우고 싶다는 니즈들이 강하실 텐데, 그런 사수 없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음 주엔 해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트래블 코드 김주은 디렉터님 모시고 당신의 비면은 무엇인가요?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저를 이제 팔로우를 해주시면 제가 등록해 놓은 일정들이 알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다음번 방송도 알람이 가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우리 최자영님을 모시고 같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네. 보기도 하고 많이 접하실 거라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네. 최재양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토리젠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자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문 프리젠터로 9년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기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걸 구조화해서 발표 자료로 만들고 이걸 직접 이제 입찰 현장에서 발표까지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게 저희 좀 본캐이고 네. 그리고 다양한 일은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의 일의 본질. 네네네. 네. 그게 이 책에도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야기 만드는 일로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브랜딩을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로컬 브랜드나 작은 스몰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만드는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하는 필로스토리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네. 결국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 또 네. 스토리를 만들고 컨설팅하는 일도 하고 계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별명이 최수주라고 들었어요. 수주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잘하고 네. 다녔다가 또 네. 혼나가지고. 아, 그래요? 수주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수주를 네. 진짜 많이 했죠. 왜냐면 9년 동안 사실 저는 PT만 하러 다녔으니까. 전문 프레젠터로서. 네, 그쵸. 그래서 회사에서 했던 큰 프로젝트는 거의 제가 다 했거든요. 그게 또 금액이 엄청 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컸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인천공항 프로젝트였는데. 인천공항? 네네. 거기는 이제 거의 뭐, 이건 뭐 RFP 상에 나온 거니까. 네. 연간 매출액이 한 300만 원? 아니, 300만 원, 연간 매출 300만 원이면 굉장히 영세한 수준 아닌가요? 죄송해요. 300억이요. 300억, 그쵸. 300억이겠죠. 300억에 이제 뭐 7년 계약이니까. 2,100억. 그쵸, 뭐. 7년간. 그거를 이제 수주하는 자리에서 제가 PT를 하고 이제 뭐 기획서를 쓰고 했던 거니까. 그거 하나만 뭐 그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실적이 네네. 7년 동안 2,100억 정도 매출이 나는 네. 그거를 수주하셨던. 네.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2,100억은 안 나오겠네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본인을 수식하는 수식어를 하나 만드신 게 스토리젠터라고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토리젠터가 이제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네. 거잖아요. 오늘 저 왜 부르셨죠?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모든 네. 30대들에게 필요한 네. 덕목이라고 궁금해서 생각해서. 이제 저를 부르신 그죠,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궁금한 네. 거죠.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PT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지인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뭐 DM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네.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발표자가 음. 무대 위에 어떤 전달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정말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밤새 막 아이디어 내서 자료 만들고 그렇죠. 진짜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입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무대 위에서 다 느껴져야 된다. 상대방의 고스란히 전달이 돼야 된다. 그쵸. 그게. 그래서 이게 그냥 전달자로 내가 멋있고 깔끔하게 완벽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왜 안 사세요? 막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지 그게 좋은 PT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스토리 프리젠터를 이제 합성어로 만들어서 스토리젠터라는 네,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네. 스토리를 그냥 남의 걸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네. 내 이야기화시켜서 네네. 이걸 사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여기 왜 올라가는지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가 이유? 회사를 위해서 하는 PT지만 이거 월급 받고 하는 거다. 네, 그쵸. 근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거를 혼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나를 시켰을까? 내가 왜 회사를 대표해서 무대 위에 올라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내가 무대에 올라가는 거라면 내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야기 플로우를 잘 만드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네. 가지고 그래서 있는. 내가 분명히 올라간 이유가 있고 이거를 본인의 이유를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 무대 위에서 뭘 보여줄지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스피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개인의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 스피치가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매력이 네. 느껴지는 스피치.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아무리 전현무 같이 되고 싶어도 난 전현무가 될 수 없거든요. 전현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이거 편집해야겠다. 네. 전현무 네. 사랑합니다. 전현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어도 내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내가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의 강점, 내가 가진 캐릭터를 극대화시켜서 그 장점을 무대 위에서 제일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스피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 네. 뉴스 앵커처럼 딱딱 네. 떨어지게 말을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사투리 섞어가면서 그렇죠. 정말 편안하게 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자기만의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 이유를 내가 모르겠으면 그걸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로서 보여질 수 있는 나의 매력이 뭘까를 네. 고민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전문 프리젠터로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 내 역할이 필요할까? 진짜요? 네. 왜냐면 나보다 사실 왜냐면 처음에는 또 제가 이 업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가 지금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PT를 할 때에는 뭔가 나 되게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담당자분이 훨씬 내용을 잘하는데 내가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걸 잘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내용은 뭐 실제로 사업 담당하는 사람이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찾은 해답은 나는 발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표의 플로우도 잡고 오프닝 클로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지 그 전략의 메시지를 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되게 많다고 해도 네. 실질적으로 PT 할 때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PT를 그런데 가면 보통 주어지는 시간이 네. 얼마 정도 되는 보통 거죠? 평균 15분 정도? 15분. 네, 정말 그 정도 주면은 아주 감사하죠. 땡큐 장- 베리 마치. 장표는 몇 장이에요, 그럼? 장표는 원래 제안선 100장이죠. 제안선은 아, 거의 그쵸, 그쵸. 100장인데 15분 정도 하면은 제가 적어도 60장 정도. 60장을 15분에. 네, 60장 정도. 음. 최대. 최대 60장은까진 줄여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장표 하나하나당 말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한 3초 만에 넘어가는 장표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장표는. 하지만 RFP에 있어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장표는 되게 빠르게 넘어간 장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많은 내용을 제안서에 담아놨는데 이 짧은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그래서 뭐? 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100장을 60장으로 줄여서 발표를 하고 네. 60장을 또 15분 내에 하려면 네. 사실은 중요한 게 무슨 말을 할까도 있지만 네.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쵸. 이것도 네. 엄청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 포기를 못 하세요. 야,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그쵸? 이것도 강조해야 되고. 왜냐면 너무 우리는 힘들었거든, 현장에서. 그치.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어. 우리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너무 이거 버리면 안 돼. 막 이래요. 그러면은 언제 그런 적 있었냐면 10분 PT였는데 제안서가 100장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거 하래요. 그래서 제가 100장짜리를 다 네. 10분 안에.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 되게 지루하고 너무 빨리 넘어가서 이해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리허설로? 네, 리허설로 10분에 100장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앉아서 보시라고 청중의 입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삭제. 네, 이거 안 되겠다. 그니까. 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칼질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내 입장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소중하거든. 왜냐면 너무 힘들게 내가 장표 밤새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5와 10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 다 힘들게 내가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거 무료 이미지 중에서 되게 고급진 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다 5와 10을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요. 헤드 타이틀 하나 내가 2시간 고민해가지고 써놨는데 이거 장표 지우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표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면 그냥 삭제하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RFP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표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뭐 이런 상 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고객사는 안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냥 의뢰하는 그런 그쵸.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표들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상인지 아세요? 갑자기? 네, 물어봐요. 클라이언트한테? 아니 클라이언트한테 말고 담당자한테. 지금 프레젠트 입장으로서? 네, 팀장님한테 이거 무슨 상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면 그냥 삭제하죠. 그러면 그냥 삭제. 네. 우리도 모르는데 보는 의미 사람 없는 말을 하지 말자. 그렇죠. 모든 하나하나의 장표가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RFP라고 하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가 에이전시나 그런 회사에게 요청을 하는 네. 요청 문서, 그러니까 Request for Proposal. 네, 맞아요. 그거 약자한 네.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걸 제안해 주세요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기재를 요청한 내용에 기반해서 제안서를 만들게 그쵸. 되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얘네는 지들끼리 얘기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지들끼리 얘기할 때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계시는 방 최상단에
그 확성기 모양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 카카오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서 편하게 텍스트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 또 사실은 네. 지금 요새 뭐 언택트 시대잖아요. 또 요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네. 재택근무도 다시 늘어나고 있고 네, 네. 이런 시대에 프레젠테이션이 여전히 중요한지가 궁금해요.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민으로 넘어왔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면해서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 공간으로 가는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PT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약간 되게 제한적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가면.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게 제한적이 되니까 온라인에서는 더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게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네. 어색하기도 하고 네. 차라리 사람을 만나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쵸. 그냥 기계를 앞에 놓고 노트북 앞에 놓고 네.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좀 겁나해하거나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온라인은 오히려 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이제 상대방을 내가 설득해야 되는 대상의 어떤 에너지나 네. 중압감 같은 것들이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또 내가 편한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재밌는 게 내가 말해야 되는 키워드를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되게 카메라를 보고서 이제 카메라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예요. 자영님은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대요. 렌즈를 보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래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되게 렌즈에 내가 가까이 가고 막 렌즈에 내가 막 렌즈에 보면서 막 얘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잠깐 방송을 했었으니까 조금 네. 그런 게 이제 익숙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셨던 거죠. 잠깐 했었죠. 1년 정도. 아나운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PD님이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카메라가 너의 남자친구의 눈이라고 생각해. 남자분들은 여자친구의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저한테 항상 카메라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되게 애정을 뿜뿜하면서 그쵸. 이제 너가 정말 애정하는 사람의 눈이다, 카메라가. 그거 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아니다. 눈인 이게 거예요, 노트북이 눈. 아니다. 네. 나를 보고 있는 눈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 눈 보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그쵸. 그래서 눈 보고서 이제 막 시선 이런 처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 훨씬 쉽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 눈 못 쳐다보는 분도 있더라고. 저 그러니까 BTS도 유퀴즈 나서 얘기하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한 명도 네. 사람 눈을 못 쳐다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근데 카메라는 잘 볼 거 아니야, 그분. 맞아. 그니까. 네. 이 와중에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씀님께서 네. 온라인 PT를 할 때 청중과의 인터랙션을 시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PT 중간중간 이제 또 상대방 반응 네. 보면서 톤앤 매너를 조정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이게 참 그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현장에서는 그 현장의 공기가 있어요. 그쵸. 분위기가. 네, 오프라인에서는 왜 그거 아시죠? 왜 아침에 출근길에 새벽에 버스 타면 모두가 잠 기운에 취해서 잠을 자잖아요. 뭔가 그 조용하고. 그 광역버스 타면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네. 우리의 어떤 공간을 감싸고 있는 그 묘한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걸 장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떤 이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우리에 대한 어떤 에너지로 채우는 거, 그 오프라인 공간은. 근데 온라인은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다 자기의 공간에 자기의 공기가 그쵸.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 끌어오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뭐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입찰에는 절대 그런 거 사용할 수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스피치를 할 때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을 던졌으면 청중이 이 말을 이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항상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네. 말을 빨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네, 많다. 뭐냐면 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핑퐁이 없고 혼자 막 쏟아내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 프레젠터인데 딱 올라왔는데 네. 올라가서 나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 나 이거 빨리 하고 내려가야지. 그 사람도 막, 긴장한 거구나. 네, 막 준비한 거 막 멋지게 그냥 로봇 같이 막 얘기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발표는 잘했을지언정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그냥. 네, 네. 그래서 수사학에서도 네. 그 진짜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공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공간을 비워두고 내 말이 상대방한테 갔으면 이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잠깐을 기다려주는 텀, 그런 포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쵸. 네. 또 더군다나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맞아요. 있으니 네. 상대방이 이해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기다려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도 막 잘 들리시나요? 막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거를 중간중간 물어보기도 하고 뭐 화면을 막 띄울 때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러면서 이걸 계속 유도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줌을 가끔 할 때 보면 네. 이렇게 자 뭐 괜찮으시면 머리로 뭐 동그라미 뭐 맞아요. 오케이 해주시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줌인데 막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게 돼서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멘트를 하는 게 맞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오프라인으로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맞아.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좋은 그러니까 방법인 것 이런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끌어가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그래도 내가 어떤 리더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리더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 의미로 또 우리 지금 우리가 또 카카오 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세요. 네네. 여러분들 지금 다 잘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 요 방 하단에 하트 버튼이나 아무 네. 이모티콘 뭐 누를 수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와우. 그리고 홍삼님, 홍삼님, 용바디 네. TV님, 클랑님, 제임송님, 좋습니다. 쿄님, 씀님, 황대량님, 오님 감사해요. 이렇게 뭐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무 이쁘네. 카카오 음에서. 그러네요. 이 클럽하우스보다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모두 네. 다 잘하고 싶은 분들이 이 방에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그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스토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사람마다 전략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국문과. 네, 근데 제가 이제 기획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워낙에 이제 인문학을 좋아해서 막 사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막 심리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도를 아시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소설의 어떤 그 플로우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던 학생이었던 거죠. 국문과니까. 네네네. 그래서 소설 분석하고 맨날 막 캐릭터 분석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획일을 하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획에 어떤 정석 같은 뭔가 그 플로우가 있었는데 전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했어, 제가 보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 싶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고 더 좀 이야기처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좀 스토리를 프레젠테이션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네.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에 있던 어떤 그 목차가 있었어요. 그 정석 같은 보통은 목차. 정해져 있죠. 네. 뭐 시장 분석, 그쵸, 자사 그쵸. 분석, 그쵸. 경쟁사 분석, 뭐 등등등, 벤치마킹.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보통 플로우가 있죠. 네네. 근데 그 플로우를 깨고 이제 PT 할 때는 새로운 그룹핑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여도 되게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게 기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입찰 현장에 딱 가면은 경쟁사랑 우리랑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죠.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회사가 네. 아워홈이라고 네, 하는 네. 외식 그룹이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네.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경쟁사가 뭐 삼성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면으로 기술적인 면으로는 다들 너무 이제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잘하고
다 너무 잘해. 이런 진검승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민되겠네요. 네, 너무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되게 비슷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태도로 할까? 우리는 사람을 대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뭐 이런 정성적인 것들을 거기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플로우에서는 보여주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프닝이나 클로징의 어떤 전략을 짜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 할지 그리고 전체 플로우를 막 현상 분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게 녹아 있지만 그룹핑을 완전 새롭게 해서 어떤 세 가지 이야기처럼 이제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전할 뭐 세 가지 이야기라는 큰 컨셉 아래 뭐 세 가지의 어떤 꼭지가 있고 이걸 이제 전하는 거. 그러면은 똑같은 기술이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되게 차별화돼 보이는 거죠. 쟤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 회사만에 뭐 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그쵸.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네, 있고, 네, 우리가 네.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뭐가 있고 네, 딱 그게 이렇게.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런 꼭지를 이제 잡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PT를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똑같은 프레젠테이션도 이렇게 다른 컨셉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제. 네. 네, 어떤 주제. 어떤 우리가 주제? 네, 우리가 이 책도 사실은 우리가 뭐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주제?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주제가 뭐야? 하나로 얘기하면 뭐야? 이걸 많이 저희가 주제 찾기 왜 수능할 때 많이 했잖아요. 수준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저희 주제 찾기 기억이- 정말 다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쵸? 이거 우리 맨날 찾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거 안 찾냐는 거예요. 네. 그걸 쓰셔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획서나 네. 그런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네. 쓰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배들이 그쵸. 오래전부터 써온 그 기본 플로우가 네, 있어. 네. 뭐 품위를 올릴 때 이건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보통은 그냥 따라서 쓰기 네, 마련인데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오류나 이런 것들을 사실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걸 수정을 안 하고 가면 이제 보는 사람이 다 보고받는 입장에서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네.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를 고치면 막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쵸. 귀찮아서 맞아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또 그게 기반이 돼서 다른 것들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내가 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네. 이유를 찾아야 네. 된다고 했던 네. 것처럼 우리가 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토리 안에도 우리 회사만의 그렇죠. 주제. 우리 회사만의 주제와 이야기가 분명히 네. 있을 거다. 그쵸.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경쟁사와 다른 우리만의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칭찬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너네는 좀 이런 회사 같아. 라는 것들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수집하셔서 우리는 어떤 회사인지를 딱 이제 한 문장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런 심사위원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 전략을 한번 가보자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자료도 만들고 뭐 오프닝 클로징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잘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방에 지금 스토리젠터 그 차장님도 입장을 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아마 상단에 보시면 스토리젠터라고 돼 있는 아이디 프로필이 차장님이거든요. 이분 팔로우 해놓으시면 또 나중에 자영님 또 카카오음 들어올 때 네. 알람이 뜨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이 방 최상단에 확성기 모양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씀님이 또 남겨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청중들의 반응을 마냥 기다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책에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책에 보면 네. 5초 만에 청중을 사로잡는 네. 인사법이 있다고. 네. 제가 정말 많은 회사에 가서 PT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순간이 이제 언제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입장하는 순간. 본인이 입장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가는 그 순간
새로운 공기를 몰고 간다. 약간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순간 있어요. 상상됐어. 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딱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PT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우리 팀이 어벤져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착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착 그 복도를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시선을 딱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어. 그래요? 그냥 보는 사람은 없어. 그냥 볼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아니 볼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은 방에 있고 그 방으로 이제 걸어가는 그 시간, 그 복도에서의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 이제 보여주러 간다. 네, 그리고 우리 팀이 있어. 너무 든든해. 그래서 이 팀들이 같이 그 복도를 착 걸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 들어오는 딱 모습만 봐도 저 팀은 준비가 됐다 안 됐다가 보여요. 아. 네, 들어와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팀들은 준비가 덜 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프로들은 최자연님 같은 프로들은 다르다. 입장도 다르다. 우리 같은 프로들은 준비가 됐어 이미. 우리는 모든 롤플레잉 끝났어. 들어가서 막 노트북 세팅부터 뭐 세팅 뭐 이런 거 다 착착착. 많은 말을 또 서로 간에 하지 않아. 안 해. 안 해. 딱 들어가서 자기 할 일 알아서 팀들이 착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은 뭔가 되게 깔쌈하네 약간. 전문 프레젠터의 전문 용어 깔쌈하다. 여러분 깔쌈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느낌이 괜찮다, 좋다. 이런 그냥 직감적인 기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제일 중요한 게 첫 대면이 인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진짜로 한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피트랑 들어가면 심사위원분들 저희를 뭐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 관심이 없어 일단. 그쵸. 너무 힘들어 나는. 이미 앞에 몇 개 들었어. 너무 지루하고 막 똑같은 얘기 계속 듣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나도 빨리 가서 내 일 하러 가야 나 돼 지금. 평가하고 빨리 가고 싶어. 막 이런 기분으로 막 자료를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이제 진짜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딱 인사를 했더니 진짜 총중들이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개를 탁 네, 바로. 탁 들면서 기대가 된다라는 표정으로 그런 표정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이 팀은 좀 들어볼 만하겠다. 약간 이런 인사만으로. 그쵸. 이런 표정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착 몰입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희열을 느끼죠 저는. 그러면서 딱 이제 왔다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멱살 잡혔구나. 왔다 멱살 이제 잡혔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끌고만 가면 된다. 우리가 이제 준비한 거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칵 하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또 뭐가 있냐면 네. 여러분들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거기에서 네. 우리나라 분이 우승을 네, 네. 재작년인가 하셨어요. 네. 그 전주현 바리스타님이라고 부산에 계시는데 계신 그분. 맞아요. 네. 모모스 커피의 네. 그 전주현 바리스타 분이 그 갈라쇼를 하는 걸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도 내려주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데 뭘 하냐면 네. 자기가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준비했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 보면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이제 자기가 그 바 앞에 딱 이 사람들이 네. 있고 네. 그 뒤에서 자기가 이제 커피 설명하면서 커피 내려주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게 아까 입장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네, 네. 했잖아요. 거기서도 분명히 심사는 이제 시작하면 하는 건데 그 전에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커피를 준비하는 걸 다 네. 보잖아요. 세팅하고 맞아. 하는 걸. 그때부터 벌써 왜 자기는 소름이 돋지? 그러니까. 너 벌써 소름이 돋지? 저도 지금 막 등에 막 추워서 그렇고 에어컨 너무 그때부터 자기는 신경을 쓴대요. 자기는 그 순간이 분명히 심사 항목은 아니지만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그때부터 자기를 평가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당하고 맞아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세팅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네. 중요하고 그리고 저도 또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네. 몸짓 읽어주는 여자라고 이상은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행동 분석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네. 그럼 대기실에서 앉아 있지 않는데요. 네. 서 있는데요. 네. 왜냐면 서 있을 때의 그 기운과 텐션이 앉아 있을 때의 기운과 텐션하고 다르다고. 너무 똑같아. 와 진짜. 제가 PT 대기실에서 들어가기 5분 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무대 위에 섰을 때랑 똑같은 텐션으로 준비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하잖아요. 그쵸. 그 몸을 이렇게 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뛸 준비가 됐어 나는. 지금 뛰어볼까? 이걸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대기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제 찌자.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런 네. 것들이 다 도움이, 이게 보이지 않지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결국엔 그 프레젠테이션이 됐건, 스토리를 만드는 그쵸. 일이건, 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네. 것도 중요한데, 네. 프레젠테이션의 기초와 바탕이 되는 게 결국엔 내가 만들어낼 발표 자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아.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전 프레젠테이션 그 페이지 이야기에 있죠? 네.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자료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 플로우를 새롭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를 저는 새롭게 잡아라. 이거를 스토리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끌고 갈 어떤 메시지 이걸 원포인트 메시지라고 해서 원포인트 메시지. 네, 그래서 이번 PT에서는 우리의 원포인트 메시지 전략은 이거야 라고 팀들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네, 팀들이 다 합의를 하고 그래, 우리가 이번 PT에서는 이 메시지만큼은 꼭 보여주고 오자. 이것만큼은 기억시키고 오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오랜 시간 PT를 해도 한 문장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문장을 기억할까? 이거를 하나의 키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앵커가 돼서 정말 모든 장표를 끌어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오프닝 제일 임팩트 있는 순간이죠. 클로징 가장 여운 있는 순간이죠. 중간에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기억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뭐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원포인트 메시지를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걸 잡고서 이제 저는 크게 이제 이야기 구성이라고 하면은 3단 구성을 생각하거든요. 3단 구성. 네.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그럼요. 네. 어릴 때 다 배웠어요. 우리. 다 배웠죠. 주제 찾기 다 다 했어요. 배웠어? 다 했어. 그 이게 회사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교육을 괜히 의무교육을 하는 게 아니야.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3단 구성이 누가 한 얘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는 거야? 3단 구성? 그러니까 그 수사학 시학을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과 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수사학과 시학. 네. 근데 수사학은 정말 뭐 정치 수사 이런 거 저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를 설득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시학은 말 그대로 약간 문학이나 뭔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인문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시학 7장에서 이야기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단 구성을 일단 크게 생각하고 이 3단 구성으로 내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대로 된 오프닝과 제대로 된 클로징만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3단 구성이 돼요. 그래요? 가운데는 대충 해도 된다? 대충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또 플로우를 새로 짜야 되지만 이게 인간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숫자가 3이거든요. 1, 2, 3. 네.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가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완전체의 숫자예요. 네. 3이 괜히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세판을. 그 삼세판, 뭐 그리고 금은동, 금운동. 신호등, 뭐 신호등. 이런 거 다 3개예요. 가위바위보. 네, 그쵸. 이게 3개로 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숫자 3이라는 게 인간이 가장 기억하기 좋은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전체 큰 구성은 오프닝과 클로징 그 안에 중간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들 큰 덩이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따로 좀 구성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본론을 다시 3단 구성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서론을 또 3단계로. 그러니까 아니죠. 이런 거죠. 본론을 이제 3단 구성으로 나누는데 본론을 3단 구성으로. 그쵸. 숫자 3을 이용해서 3가지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그쵸.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3가지 약속 드리겠다. 그러면 저 3개는 쟤네가 진짜 잘하는구나. 저거 3개는 지키겠지? 그쵸. 자기들이 안 됐으니까. 기억 확 남는 거죠. 뭐 막 이렇게 말 FP 나온 대로 순서대로 얘기하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쟤네가 저 3가지는 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3가지 정도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T를 만들면서 사실은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고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다 그런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PT를 만들 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제 위대한 사람도
재미없는 이야기는 아무도 듣기 싫어요.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심사위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 내가 들었을 때 이 이야기 듣고 싶은가? 듣고 싶지 않은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제발 포인트만 얘기해. 우리 키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Keep it simple and short. 맞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 이 자리에서. 15분밖에 안 줬잖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15분 네. 만에 네. 오프닝 얘기하고 본론 3가지 얘기하고 결론까지 얘기하려면 쓸데없는 얘기를 할 시간이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표가 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통일성. 통일성. 네, 왜냐하면 보통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할 때 우리 뭐 기존에 있던 거 다 막 짜깁기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짜깁기 한 거 이제 보면은 사실 알아요, 다. 아, 그 클라이언트도 알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청중의 입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이 대기하는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너무 잘 보이고요. 우리가 그냥 청중의 입장, 그냥 독자의 입장이 되면은 이 책이 대충 만들었는지 딱 집어보면 알죠. 이 책이 대충 만들었는지 뭐 그런 거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 때는 잘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떤 감흥자의 입장에 가면은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인간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마케팅 할 때도 저도 이제 마케터 이거 하다 보니까 네. 중요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마케터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네, 알아야 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프레젠테이션도 똑같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마케팅은 제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이제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 연결 짓는 거. 그 간극을 채우는 거. 그게 전략인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전략을 절대 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도 정말 많이 파악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우리가 왜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같이 똑같은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케팅 네. 브랜딩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상대방이 원하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고 브랜딩은 네가 원하는 걸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브랜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네. 있고 고객이 원하는 게 있잖아. 그게 상충될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군가도 질문하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게 섞여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당신의 방식대로 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걸 고객의 방식대로 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믹스가 잘 되면 네, 네. 그게 진짜 좋은 브랜딩과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그 간극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상대방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이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찾아야죠. 그거. 그거 찾아야 된다. 그걸 찾아야죠. 그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전략인 거죠. 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렵죠. 어려워. 네, 어려워. 고민을 많이 해야 너무 돼요. 어려워. 네. 그럼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는 그리고 네. 이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한번 딱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네.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매번 뭐 리허설을 할 수도 없고 평소에 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나 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 매번 리허설을 하고요. 근데 매번 리허설을 하겠죠. 그렇죠. 매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연습 어떻게 하시는지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연습할 때 저는 무조건 초시계를 켜고 해요. 초시계. 네, 왜냐하면 아니면 녹화를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이 시간은 흐르고 있어. 그게 실전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네. 물론 뭐 청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막 이 앞에서 막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해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실전처럼 할 때 중요한 이유는 시간 감각. 네, 내가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떤 비중으로 쓰느냐가 결국엔 강약의 조절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가 강약을 조절하는 네, 거다.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강조가 되고요. 짧고 빠르게 흘려 지나가면 그건 약하게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이야기를 다 강하게 하면 진짜 지루한 PT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빠르게 이제 하면 하나도 이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PT에서 강약 조절 하셔야 되고 이걸 전략적으로. 네. 우리 또 그 국악에도 강약, 중강약. 야, 다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 의무 교육으로 다 배울 수 있어. 그거 다 그냥 배웠어. 써먹기만 하면 돼. 네, 맞아요. 네. 진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다시는 K를 무시하지 마라. 어? 진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K 교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갑자기.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저는 이제 문장 수집을 많이 하는데요. 문장 수집이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노트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왜냐면 저한테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 말을 잘하는 게 뭘까? 네,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 단순히 저는 말 재주만 좋은 사람한테 말 잘한다고 안 하거든요. 막 농담 막 하고 너무 싫어. 막 이런 거. 너무 싫어.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말재주만 좋아. 그러니까 껍데기만 화려해. 그 안에 본질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막 말이 많아. 그런 사람들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예. 네, 그래서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감흥자의 입장에서 그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내가 듣는 사람 입장이 되면 귀신같이 알아.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네,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각인 거예요. 네, 그 생각. 사람의 말이 좋다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좋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뭐 말을 더듬을지언정, 말을 좀 천천히 할지언정, 그 사람의 생각이 좋으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키우는 게 결국에는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언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깊이 있게 조금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언론고시 준비생일 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글을 정말 많이 썼어요. 글을. 네, 왜냐면 장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 언론고시에 그 또 있어요? 장문이 너무 언론사 시험 볼 어렵거든요. 때는? 네, 장문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시험이 있는데 딱 앞에 한 문장만 보고 사람들이 이걸 다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신대요. 심사위원분들이. 첫 문장 딱 보고. 네, 첫 문장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을 수집하는 이제 총알 노트라는 게 있어요. 총알 노트. 네. 그 언론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네, 거예요? 그 기자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그 총알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을 읽는데 내 마음을 후벼파는 한 문장이 있다? 그 총알. 그래서 총알이구나. 네, 그거를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막 외워요. 다 외우고 다녀.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수집하는 거였는데 네. 저는 거기 아래다가 이제 취준생이니까 힘들잖아요. 제 감정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한테 왔고 이 문장이 지금의 나한테 왜 좋았는지. 근데 이게 결국엔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게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그쵸.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장을 만났고 이 문장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나한테 그래서 와닿았어. 이게 결국에는 나의 어떤 맥락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영감이나 아니면 문장 수집하실 때 이거를 그냥 수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좋았는지를 본인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장 수집을 그때부터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평소에 본인이 좀 감명받거나 한 것들을 네, 좋다고 네, 생각하는 네. 문장들을 다 적어놓고 네, 네, 네. 그 이유도 적어놓고. 네네. 그래서 막 일기장처럼 이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막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오은영 네. 오은영 박사님. 네, 박사님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아이는 가장 가깝고 연약한 타인이다. 아이를 이해해야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한다. 배움의 목적은 오직 인간다워지는 것에 있다. 이거는 칸트가 이제 한 얘기인데 이 안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아가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근데 아이는 정말 가장 가까우면서 되게 연약한 타인인데 내가 이 아이를 타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거 그쵸. 생각하게 되는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우리, 났으니까. 네, 두 개의 심장인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또 그쵸. 네, 아이가 내가 정말 품고 있었던 그 10달이 있었으니까 이게 분리돼서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왜 그렇지? 근데 얘는 분명하게 타인인 거죠. 근데 가장 연약한 타인. 그래서 이 타인에게 세상을 이해시켜야 되고 이 타인에게 어떤 내 감정을 이해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과정들이 이제 생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분이 또 이제 페북에 글을 쓰신 걸 봤는데 네. 우리가 무언가에 반대할 수도 있고 동조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건 그 동조냐 반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신 걸 보고 네. 저도 되게 공감이 간 게 그냥 마냥 싫은 게 아니고 맞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그런 논리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사람의 머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고 맞아요. 그게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봤거든요. 냉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냉소만 있는 사람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시큰둥하고 별로야, 다 별로야. 근데 이제 사실 그 만든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여기서 왜 별로일까? 이런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맞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내 업에 그걸 적용할 수도 있고 내가 다음번에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쓰신 분이 네. 어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물음표는 사람의 머리를 열게 하고 느낌표는 머리를 닫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별로야 좋은데 뭐 하고 끝나면 그냥 머리가 닫히는데 근데 왜 좋지? 이건 왜 별로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열린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고가 시작되고 좋은 생각이 그때부터 나만의 생각이 쌓이는 거고 네.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도 평소에 했었던 생각에 기반해서 그쵸. 스토리를 짜던 네. 아니면 즉석에서 Q&A를 하던 맞아요. 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뭘 했냐면 이런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서점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잡지들이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닐에 쌓여있잖아 지금은. 아 그 시절이었어요. 비닐에 쌓여있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비닐에 싸는 거예요. 거기 사가야지. 안 사가고 그거를 보니까 돈이 없잖아. 싸우는 내가 그 초년생, 사회 초년생인데 내가 사고 싶은 잡지를 다 살 수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쵸. 예. 그래서 서점에 가서 뭘 했냐면 그 광고들이 진짜 많잖아요. 잡지에 보면. 그쵸. 거기서 좋은 문장들 수집했어요. 광고에 있는 문구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광고에 있는 문구는 되게 임팩트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막 라임이 살아있고. 맞아. 네. 약간 슬로건 형태거든요. 그걸 또 전문가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만든 그쵸, 문장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내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쓸까? 이걸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막 팬시하거나 막 너무 막 B급이거나 이런 문장들 말고 되게 적절하게 뭔가 제안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수집했었죠. 네. 이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문장들을 수집하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나도 이렇게 좀 뭘 수집하는 문장을 수집하거나 이런 좋은 습관이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이모티콘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나도 이런 걸 한다 평소에. 이게 꼭 이제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쵸. 뭐 에버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폰에 있는 메모장이라든지 이런데 저는 되게 많거든요. 솔강님도 하신다고 네, 또 해주시고. 네. 그 저도 이제 중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메일 레터를 인간강역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하고 글감을 모아놔야 되니까 맞아요. 계속 여기저기 써놔요. 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도 하고 메모장 열어서도 하고 운전 중이면 이제 녹음 기능 켜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생각들을 흘러가게 두지 않고 맞아요. 붙잡는 노력들을 하는 게 되게 또 필요한 것 같네요. 되게 내가 방금 했던 생각 너무 좋아. 그래서 이따가도 생각날 거야. 생각 안 나. 절대 안 나. 미칠 것 같아 막. 절대 안 근데 나. 운 좋게 난다? 근데 그러면 약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어디 굴러 떨어지면서 갑자기 기억상실증이 되잖아요. 아니 몸이 바뀌거나 그래 떨어져야 돼? 뭐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하려고 똑같은 날 똑같은 데 가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겨우 생각이 나는데 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쉽지 절대 안 않거든. 나요. 그래서 그 포착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생각을 포착해야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거의 12시 50분이 넘어가지고 네. 이제
서로 이제 우리 또 최장님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이 방의 상단에 확성기 모양을 누르시면요. 네. 오픈 채팅방 참여하기,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네.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최자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것들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프레젠테이션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은 이 책을 네. 구매하시면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방이 대놓고 책 이야기하는 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네. 이게 제가 이제 전문 프리젠터로 입사해서 6년 동안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페북에 글을 계속 남겼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엮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근데 정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성장 과정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입사해서 처음에 PT를 했을 때 내가 나를 돌아봤던 생각과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했던 글의 깊이의 차이, 그리고 뭐 분량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책을 내고서 깨달았던 게, 물론 무대 위에서 제가 뭐 오늘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팁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서 진짜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고 와야지 라는 마음과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녹아나는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다양한 꿀팁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성공보다는 좀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공이 아니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사실은 우리가 너무 높은 성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공감도 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 안에 담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와 차장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회사에서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책 읽으신 거 맞죠? 네, 읽었어요. 굉장히 깔끔하네요, 책이. 뭐 다 읽었어요? 네, 빠르게, 퀵하게. 목차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목차가 뭐, 1장 뭐, 한 3개 정도 되던데. 네. 그래서 본질, 차이, 정수, 딱 이렇게 3가지로 네. 해가지고 목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이 책 공유해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또 지금 이제 주셨네요. 질문이 한 분 주셨어요. 조은님께서 PT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극도의 긴장감이 드는데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 진짜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일한 동료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견뎠어? 저한테 물어보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책을 또 읽으신 분들이 이제 너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저도 이 책을 보고서 다시 깨달았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와, 내가 초기에, 그러니까 왜 개구리가 올챙이짝 생각 못 한다고. 지금은 너무 막 긴장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덜 힘든데, 정말 이때는 PT 하나가 잡히면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막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나는 뭐 저녁 약속도 당연히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맨날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무대 위나 아니면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해요. 경험해 보는 거. 네. 근데 이 긴장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청중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내려놓는 거. 청중에 대한 무게감을 내려놓는다. 네, 그러니까 청중들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제 입찰이나 뭐 이런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가표가 있어요. 그쵸. 평가표가 있고 그 앞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이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앉아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대화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면 우리가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있고, 나는 이거를 이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러 가는 거야. 대화를 한다. 네, 대화야. 이건 대화야. 평가하는 계속 게 머릿속으로
이건 대화야.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 음. 계속해서 이제 자기 이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오늘 대화 잘하고 오자. 오늘은 어떤 청중들이 왔을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 어떻게 전해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이라는 말을 이제 기획할 때만 쓰고 무대를 준비할 때 설득이란 말은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10분 안에 이 사람들 설득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면 아, 그럼 부담이 장난 아니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배째라. 그 올려주신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 정말로 네. 올라가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틀릴지언정 네. 죽기가 하겠냐? 뭐 내가 뭐 잘리기 하겠어? 맞아요. 배째라. 사장님이랑 같이 들어가는 PT도 배째라. 네. 그런 마음으로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도연 씨가 했던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 그쵸. 장도연 씨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강의할 때 너무 떨리면 속으로 그렇게 한대잖아요. 나 빼고 다 족밥이다. 네, 막 이렇게 맞아요, 한다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게, 마음이 진짜 필요해요.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앉아있는 청중들도 결국에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아, 그럼요. 네. 그거를 일단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많이 써요. 아, 그쵸. 네,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나 어떤 메시지보다 우리는 오늘 이거 말하고 와야 돼. 이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평판이 되게 중요한 사회이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하려는 확고한 메시지 이것보다 타인의 평가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그래서 저는 긴장이 많이 될 때 청중들보다 우리가 전하려는 정말 이 이야기,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네. 아까 얘기한 원포인트 메시지를 네. 정했다면 우린 진짜 이거 꼭 말해야 돼. 내가 무대 위에서 진짜 이거 꼭 말해주고 올 거야. 그럼 거기에 미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쵸? 딱 여기에 맞아요. 몰입돼 그쵸?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IR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특히나 I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좋은 서비스 있는데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니까 결국에는 VC들이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덜덜 이제 하면 안 됩니다. 평가받는다. 내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아 이거 왜 안 사세요? 왜 투자 안 하세요?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맞아. 거예요. 이거 왜 투자 안 해? 멍청이들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네, 그런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야 그 에너지가 이제 다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상대방도 느껴져. 맞아요. 네. 쟤도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플로우를 만들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뭐 오프닝 클로징을 만들고 이런 전략을 짜는 고민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설득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그 플로우를 짜면서 내가 스스로 설득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내가 먼저 확신에 차 있어야 네, 돼.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연습 맞아요. 많이 하고 메시지를 네. 전달하고 뭐 네. 거기에 몰입되고 내가 설득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말고는 사실 답이 없죠. 네. 어떻게 그게 안 되고서는 맞아요. 안 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려면 연습 많이 하고 내 진심이 발표 자료에도 담겨 있어야 돼. 맞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이제 이지한 님이 질문 주신 게 네. 슬라이드 내용은 글보단 시각 자료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텍스트가 써 있냐. 물론 네. 빽빽하게 텍스트가 네. 써 있으면 안 좋겠지만 네. 텍스트가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좋은 질문이 텍스트 딱 박혀 있으면 그림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여러 말보다 어떤 때는 그림이 더 좋기도 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는 이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이제 발표 전략을 짤 때, 이 슬라이드에 대한 밀도도 전략을 짜요. 뭐냐면 그 공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간이 크다라고 하면은 제일 멀리 앉아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을 정도. 가독성을 생각해서 크게 메시지도 크게 이미지 더 많이 넣어. 이미지 중심으로 PT를 만들고요. 우리가 조금 뭐 작은 회의실에서 한 뭐 3명 정도 들어와. 근데 우리가 PT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리도 가깝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가독성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발표 자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읽혀야 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기 그쵸. 때문에 글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글씨가 너무 작으면 그 자료는 그냥 정말 버려야 되는 자료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안서랑 PT 자료를 따로 만들거든요. 그쵸, 그쵸. 네, 보통 이거는 그렇죠. 작업을 이제 다시 하셔야 되고 그 우리가 들어가는 그 공간이나 우리가 이제 청중들에 따라서 그 밀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 네. 멀리 있는데 글씨도 안 보이고 맞아요. 발표하는 사람은 또 장표랑 관계없이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보게 맞아요. 되죠. 그 너무 중요해요. 안 그 보게 돼. 장표랑 이제 저희가 보통 발표 잘하면 막 앞에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청중과 이제 발표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발표하는 사람과 발표 자료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잘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히 보면서 내가 이 자료에서 어디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청중들한테 계속 알려주면서 같이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표현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보시고 계신 대로 그래서 그렇죠. 뭘 보고 있는지 다 달라. 네, 그래서 뭐 손으로 짚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제스처가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이지아님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벌써 좀 시간이 이제 1시간 넘어가지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22일에도 대책 토크는 계속됩니다. 이 브런치 대상에 빛나는 우리 이지선 작가님을 모시고 사수 없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29일에는 당신의 비면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트래블 코드 블루랍스터에서 나온 책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최자영님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홍보 하나 해도 되나요? 하세요.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EBS를 얼마 전에 아, 강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에 그 방영이 돼요. 8월 방영. 네, 그래서 혹시나 더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12강으로 이제 매일매일 거의 2주 동안 이제 방송이 되고 네. EBS 1TV에서 이제 5시 반에 저녁 5시 반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 8월 12일. 25일까지 네,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8월에 EBS를 꼭 주목해주세요. 네.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그게 EBS 클래스 E라고. EBS 클래스 E. 네. 아, 좋습니다. 네. EBS 클래스 E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더라고요. 네. 우리 차장님 또 팔로우 하시거나 또 그 인스타그램에서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차장님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또 네. 친추 또는 팔로우 해놓으시면 또 페이스북에 이 날 것이 다 있죠. 그러니까 네, 실전 PT 이야기 태그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우리 또 이 방에는 또 이모티콘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도움이 됐다. 오늘 내가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카카오 감사합니다. 방에 안에 있는 또 하트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삼님, 스티나님, 이렇게 이론님, 점심 솔감님, 드시면서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광안리 기호님도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얘기 있나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네. 시켜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차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끝나나요? 끝납니다. 얘기 안 물어봐놓고 이렇게. 할 얘기가 있으신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 무슨 얘기 되냐고 고민하시길래 말씀하시죠.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그 부담감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 부담감보다는 결국에 어쨌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여기에 더 집중하시면,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나만의 스토리. 그 나만의 스토리 플로우, 이런 맥락,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더 멋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또 오늘 1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만의 플로우를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을 꼭 하실 수 있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목요일 점심 12시에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아주 그냥 꿀같은 여러분들의 입에 쏙쏙 먹여드리는 갖다 떠 먹여드리는 곧단 방송 대책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오늘 영상은 편집해서 월간설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월간설은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럼 카카오 음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점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